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혈관은 배신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40년 가까이 내과 의사로 살아오면서 정반대의 장면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분이 오늘 아침 갑자기 쓰러지고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평소에 정말 건강했어요. 정말 그랬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정민영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혈관 상태를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방송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 자신은 물론 가족의 미래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최근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습니다. 고지혈증 소견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나요? 그런데도 마음속으로는 아직 괜찮겠지, 약만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 고지혈증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통증도 없고 신호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혈관 안쪽에 기름을 한 겹씩 쌓아 올릴 뿐입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눈에 보이지 않게 녹이 끼듯이 말이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지혈증 환자분들이 몸에 좋다, 원래 먹던 거다, 괜찮다라며 매일같이 드시고 있는 음식들 중에 혈관을 가장 빠르게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3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음식들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 식탁에서 너무나 익숙하다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이 음식들을 아무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의 검사 결과를 보면서 그리고 응급실로 실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으로 망가진다는 사실을요. 오늘 이 방송에서는 고지혈증 환자라면 아무리 좋아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먹어왔어도 반드시 끊어야 할 음식 3가지, 그리고 이미 상처 입은 혈관을 다시 되살린 분들이 실제로 실천했던 방법까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혈관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음식만은 끊겠다는 결심입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대부분의 분들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뭘 먹지 말아야 하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지혈증 환자분들께 뭘 드세요 보다 이건 절대 드시지 마세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지혈증 환자가 반드시 끊어야 할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곱창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설마 곱창이요? 곱창이 그렇게 나쁜가요?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곱창은 우리나라 어르신들께 정말 익숙한 음식입니다. 소주 한 잔에 곱창 한 접시, 이 조합이 낙이라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내과 의사 입장에서 곱창은 고지혈증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음식 중 하나입니다. 곱창 100g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00mg입니다. 하루 권장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300mg 이하인데 곱창 한 접시만 드셔도 하루치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곱창에는 포화지방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포화지방은 우리 몸 안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즉 LDL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박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특별히 고기를 많이 드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일주일에 한 번씩은 곱창집에 꼭 가셨어요. 선생님, 곱창은 철분도 많고 기운나는 음식이라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3개월 뒤 검사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30을 넘었고 LDL은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곱창은 콜레스테롤 덩어리에 포화지방까지 함께 들어있는 혈관에겐 이중 폭탄입니다. 특히 곱창을 불판에 구워 드시는 경우 고온에서 조리되면서 트랜스지방까지 만들어집니다. 이 트랜스지방은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늘리는 최악의 지방입니다. 여기에 술까지 곁들이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알코올은 간에서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혈관은 그야말로 사방에서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선생님, 그럼 곱창은 아예 한 번도 못 먹나요? 이미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한 달에 한 번이면 충분한 음식입니다. 고지혈증 환자에게 곱창은 보양식이 아니라 혈관을 갉아먹는 음식입니다. 그럼 단백질은 어디서 보충하느냐고요? 등푸른 생선, 두부, 닭가슴살 같은 지방이 적은 단백질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3분 즐겁고 혈관은 평생 기억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두 번째 음식은 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신 음식입니다. 곱창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래도 나는 그런 음식 잘 안 먹어요. 이렇게 안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 음식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 표정이 바뀝니다. 이건 매일 먹는데요. 이건 몸에 좋다고 해서 먹었는데요. 이런 반응이 정말 많습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두 번째 음식, 달걀 노른자입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다. 영양이 풍부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고지혈증이 없는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달걀 노른자 하나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약 186mg입니다. 하루 콜레스테롤 권장량이 300mg 이하인데 아침에 달걀 2개만 드셔도 하루치의 대부분을 이미 써버리는 셈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아침마다 달걀 2개, 3개씩 드시면서 몸에 좋으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이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특별히 고기를 좋아하지도 않았고 술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식단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매일 아침 달걀 프라이 2개가 기본이었습니다. 선생님, 달걀은 약이라고 해서 먹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3개월 뒤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은 300을 넘었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위험 수치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콜레스테롤을 처리하는 우리 몸의 능력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달걀 몇 개쯤 먹어도 몸이 알아서 조절해줬지만 60대 이후부터는 그 조절 기능이 눈에 띄게 약해집니다. 게다가 달걀을 어떻게 드시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프라이, 스크램블처럼 기름에 조리하면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에 기름의 포화지방까지 더해져 혈관의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그럼 달걀을 완전히 끊어야 하느냐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을 바꾸시면 됩니다. 노른자는 일주일에 2~3개 정도로 제한하고 대신 흰자 위주로 드세요. 달걀 흰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으면서 단백질은 충분합니다. 또는 두부, 콩, 생선 같은 다른 단백질로 아침 식사를 바꾸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달걀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양과 빈도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음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가장 많은 분들이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음식입니다. 이건 혈관에 좋다면서요? 치매 예방에 좋다던데요? 이 말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다음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달걀 이야기까지 들으신 분들 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셨을 겁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양을 넘기면 혈관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음식은 아마 가장 반발이 심할 겁니다. 이건 정말 매일 먹는데요. 이건 의사도 먹으라고 했잖아요.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세 번째 음식, 견과류입니다. 놀라셨죠? 견과류는 분명 좋은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불포화지방산, 뇌에 좋다, 혈관에 좋다, 이런 이야기들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입니다. 견과류는 소량일 때만 약이고 많아지는 순간 독이 됩니다. 호두 10알, 약 300칼로리입니다. 아몬드 20알, 거의 밥 한 공기와 비슷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1세 최모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매일 아침 호두, 아몬드, 땅콩을
한 움큼씩 챙겨 드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고기 안 먹고 견과류만 먹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체중은 늘었고 중성지방 수치는 150에서 280까지 치솟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견과류에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남은 에너지는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중성지방이 높아지면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떨어지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더 작고 끈적해져 혈관 벽에 달라붙기 쉬워집니다. 게다가 시중에 파는 견과류는 더 위험합니다. 소금으로 간을 한 견과류, 설탕으로 코팅한 견과류, 기름에 볶은 견과류들. 이건 건강식이 아니라 혈관 간식입니다. 그럼 견과류는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하루 기준으로 아몬드 5알에서 6알, 호두 3쪽에서 4쪽, 땅콩 10알 이내. 이것도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절대 식사 후 간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식사에 더해지는 순간 총 칼로리가 과도해져 중성지방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차라리 식사 대용으로 소량만 드시거나 샐러드에 몇 알 얹는 정도가 훨씬 안전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건강식이 아니라 복용량이 정해진 약입니다. 자, 이제 고지혈증 환자가 반드시 끊거나 줄여야 할 3가지 음식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곱창, 달걀 노른자, 그리고 견과류.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 질문에 답해 드릴 차례입니다. 그럼 뭘 먹어야 혈관이 다시 살아나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수치를 낮추고 혈관 상태까지 좋아진 분들이 공통으로 실천했던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 어떠셨습니까? 곱창, 달걀 노른자, 견과류, 그리고 혈관을 살리는 음식과 약보다 효과적이었던 생활 습관들까지, 이 모든 내용은 이론이 아니라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실에서 직접 보고 확인한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절대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운명도 아닙니다. 혈관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 오늘 얼마나 움직였는지, 오늘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정직하게 기억합니다. 지금 60세든 70세든 80세든 지금부터 바꾸면 혈관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가 만났던 많은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바꿔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작 안 했을까요? 여러분의 혈관은 아직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 식단부터, 내일 아침 30분 걷기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하시면 훨씬 오래 갑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혈관과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나 직접 겪고 계신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 하나하나가 다음 방송의 주제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주변의 고지혈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이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정민영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이 오늘보다 내일 더 건강해지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합니다.